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기윤입니다.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고민하면 운동입니다. 허리 아픈데 운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시죠? 자, 이럴 때 답은요. 바로 허리 통증 지속 기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약 4주 미만 급성기인 경우에는요. 운동이 오히려 자칫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전에 임의로 운동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반대로 통증이 12주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된 만성 통증 환자의 경우에는요. 운동을 하게 되면 통증이 완화되고 허리 기능이 회복되는,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허리 아파서 운동 오랫동안 못했다 하시는 분들, 오늘은 운동 계획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척추 질환과 비수술적 치료법입니다. 오늘 허리 질환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좀 불편하셨던 분들 좋은 정보 잘 챙겨보시고요. 더불어 생방송 중 건강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 혹은 척추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확인하실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 모신 분입니다. 바로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태풍이 점점 수도권에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를 꼭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대표적인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처럼 궂은 날씨에는 허리 통증 또 척추 질환 앓고 계신 분들은 그 통증이 더욱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오늘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치료 방법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 또 척추 질환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허리와 척추 건강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요. 척추 질환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원장님, 대표적인 질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은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먼저 협착증은 척추 내로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있는데요. 이 통로가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증상이 유발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특히나 걸을 때에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가 땡기고 아파서 걸음이 점점점 걷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네. 이런 분들은 걷다가 아프면 상체를 약간 숙이는 그런 자세를 취하시게 되는데 통증이 좀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근데 이걸 방치하게 되면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하는 그런 힘든 증상까지 생길 수가 있어서 무척 이렇게 골치를 겪게 만드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디스크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증상이 유발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무척 아프게 되는데요. 어떤 자세를 취해도 아프고 저리고 당기기도 해서 무척 힘들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디스크와 협착증, 사실 비슷한 통증이라고 하더라도 정도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원장님, 치료 단계, 그 과정별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 아파서 내원하시면 뭐 시술이나 수술을 권한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 단계 치료법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1단계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운동 치료, 그리고 또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통증을 해결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해결되어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통증이 지속이 될 때에 2단계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증식 주사 치료나 신경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여러 다양한 치료법으로도
증상이 지속될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3단계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네. 그런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나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3단계까지 가기보다는 좀 1단계, 2단계에서 보존 치료나 비수술 치료로 잘 좀 호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실 텐데요. 요즘 특히 많은 발전이 있었던 비수술적 치료법 가운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이제 관절경 아니면 복강경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척추도 내시경을 이용해서 여러 다양한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생겼습니다. 네. 한쪽 방향으로 40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게 되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치료 도구를 집어넣어서 척추의 다양한 질환들을 정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최소 침습적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아무래도 기존 방법들에 비교해서 좀 장점이 많다고 들었어요, 원장님. 설명해 주세요. 네, 상처가 무척 적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이 그만큼 적게 되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통증도 적고 근육 손상도 적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병변을 무척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치료 도중에도 진단을 한 번 더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고 그런 병변을 아주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질환들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무척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상처가 적고 통증도 적고 또 근육 손상이 적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 참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다양한 척추 질환들 치료가 가능한데요. 실제 치료 예시나 또 예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화면에 보시는 분은 이제 74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걸을 때 허리와 다리가 아프긴 아픈데 이분의 특징적인 증상은 걷자마자 거의 뭐 몇 걸음도 안 돼서 상체를 푹 숙이게 되는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네. 이제 MRI를 보고 계신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요추 4, 5번 간과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 협착증이 있어서 신경이 눌렸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발생했던 건데요. 이런 여러 다른 치료법으로도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아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협착증을 해결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요추 4, 5번 사이에 좁았던 신경 통로를 넓게 만들었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도 눌리고 있던 신경들을 내시경술을 통해서 눌리지 않도록 풀어드렸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치료 이후에 걸을 때에 상체가 바로 숙여지는 이런 증상이 거의 금방 해결되어서요. 와. 이제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기분 좋게 걷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례도 설명해 주세요. 네. 이분은 이제 88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82번까지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의 소원은 이제 친구분들하고 걸을 때 뒤쫓아가지 않고 같이 걸어가는 게 소원이셨어요.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걸을 때 이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겨서 이제 점점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점점 뒤처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제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효과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분인데요. 저 협착증을 양방향 내시경술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 무척 좁았던 신경 통로를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넓게 만들어 드렸고요. 네. 이후에 걸을 때 느꼈던 그런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의 통증이 90% 이상 좋아지셔서요. 지금은 친구분들하고 걸음을 맞추면서 잘 걸어 다니신다고 이렇게 흡족해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100세 시대니까요. 88세 이제는 뭐 초고령이라고도 할 수 없겠죠. 잘 치료가 된 사례들 만나보셨습니다.